골프 선수에게서 잦은 골프 엘보부터 테니스 엘보까지. 질환명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팔꿈치 통증은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과 가사노동이 많은 주부들에게도 많이 노출됩니다. 못 들고 이렇게 훅 그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 정도로 아팠어요. 아프고 못 들고 그래서 오른쪽 팔을 갖다 좀 많이 쓰고 이랬는데 최근 팔꿈치 부위 찌릿찌릿하게 저리고 아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손목에서 팔꿈치에 이르는 바깥쪽 근육의 손상을 가져오는 바깥쪽 상과염과 팔꿈치 안쪽 근육의 손상으로 생기는 안쪽 상과염이 대표적인 팔꿈치 통증 질환입니다. 평소 팔꿈치나 손목 사용이 많은 경우 상과염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운동을 즐기고 가사일이 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팔꿈치 통증.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팔을 쓰는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직업상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팔꿈치 부위 만성 염증과 통증에 시달리는데요. 팔꿈치의 관절인 주관절은 윗팔과 아랫팔을 연결하며 근육과 힘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깨 관절과 협력하며 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때 손목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팔꿈치 관절과 연결돼 있는 인대와 건에 손상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팔꿈치 통증의 상당수는 이제 팔꿈치에 붙는 힘줄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팔꿈치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내상과 외상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손목을 펴거나 구부리는 힘줄이 모여서 붙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통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절면의 마모나 관절 안의 염증, 신경 압박 등으로 인한 통증 등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손목과 팔. 최근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팔꿈치 통증, 상과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4년 55만 3,261명에서 2018년 65만 9,228명으로 증가했고 4년 새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2015년 성별 진료 인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53.3%로 조금 많았고요. 중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의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어떤 연령이라도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팔꿈치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강한 저항 운동을 하시는 젊은 환자분들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쓰지만 장시간에 사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팔꿈치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상과염은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저리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바깥쪽 상과염인 테니스 엘보는 손목과 손가락을 펴는 펴근육에, 안쪽 상과염인 골프 엘보는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굽힘근에 염증 등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과도한 팔 사용으로 생기는 팔꿈치 통증. 특히 근육이 수축하면서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 힘줄에 미세한 찢김이 발생하는데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 직업상 손을 많이 쓰는 요리사, 또 목수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게 되죠. 과사용과 외상이 이제 주요 원인입니다. 팔꿈치 힘줄이 강한 힘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약한 힘이라도 반복적으로 힘을 많이 받게 되면 팔꿈치 힘줄의 변성이 일어나고 쉽게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상과염, 흔히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로 불리며 관련 운동을 하는 젊은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맞습니까?
일부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많이 쓴다면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분이라도 팔꿈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의 경우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저절로 낫는다고들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조직이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조직이고 근로환경이나 생활환경에서 과사용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휴식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를 했을 때 바로 재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는 60대 여성입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그냥 부딪힌 줄 알고 그냥 파스 바르고 이랬는데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만 뭐 어쨌든 병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 들려고 하면은 못 들고 이렇게 훅 그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 정도로 아팠어요. 신체 검진으로 팔꿈치, 상과 밑 1, 2cm 지점을 누르면 통증이 심한 부위, 압통점이 있고 손목 관절을 펴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유발된다면 상과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보고 한번 무게 좀 알아보시고 무게를 조금 더 올리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옆부분이 아프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아래 운동만으로 좀 안 될 수 있어서 그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제가 좀 다른 걸 해낼 수 있어요. 팔꿈치 요 바깥쪽 부분이고 그게 안쪽 부분이에요. 뭐 엑스레이 봤을 때 특별히 이 힘줄에 뭐 석회가 끼거나 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이 환자분은 이제 60세 여성이시고 한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중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자가혈소판 주사 치료를 같이 받으신 환자분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움직이고 나서 통증이 발생하셨고 팔꿈치 바깥쪽 근육 부분을 누르거나 손목을 힘을 주어서 젖혔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검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체크한 다음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상과부, 뼈 겉질이 굳어 있거나 석회화된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과염은 기본적으로 손목을 사용할 때 팔꿈치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데 팔꿈치 안쪽과 바깥쪽부터 시작되는 통증이 아래 부위까지 뻗쳐나가게 됩니다. 실시간 병변 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팔꿈치 통증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 초음파나 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약간 이제 뼈 굽는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큰 이상은 아니시고요. 관절 초음파를 통해 염증의 유무와 정도, 석회 침착 유무, 힘줄의 상태 등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통증 부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테니스 엘보의 경우 팔꿈치 바깥쪽을 누를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세수, 젓가락질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골프 엘보의 경우는 걸레를 짜거나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자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면밀하게 병력 청취를 해야 되고요. 문진을 해야 되고 신체 검진을 해서 어떤 동작에서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의 마모도나 뼈의 모양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경우에 힘줄의 석회 침착이나 다른 이상 등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힘줄과 관절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꿈치 통증은 팔의 움직임을 줄이고 휴식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요.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쏘아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 충격파 장치의 압축 파장이 염증을 제거하고 동시에 혈류 공급과 조직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통증 감소는 물론이고요.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팔꿈치 통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사용을 하게 되는 근로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는 일을 다 하시면서 낫는 방법은 좀 없고요. 이제 하시는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과 자가 마사지, 재활 운동을 통해서 과하게 긴장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와 함께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하신다라고 해도 이 스트레칭 운동과 자가 마사지 운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통증을 줄이고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충격파 치료나 고강도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혈소판 농축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 치료를 위한 재활 운동 치료. 좀 당기는 느낌이 덜하면 손목 굽힘근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으로 팔꿈치 관절의 힘을 키워주는데요. 바깥쪽으로 회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팔꿈치 통증으로 인한 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통증의 재발 역시 막아줍니다. (1kg의) 아령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했을 때 좀 통증이 있으시면 물병 500짜리 물병으로 하면 0.5kg 되는데 그걸로 물병으로 하셔도 되고요. 주먹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렸다 하게 되면서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위로 올리실 때에는 반대쪽 손이 도와줘서 아령을 올렸다가요. 손을 내리고 아프신 근육과 건 사용하면서 천천히 내려주실 거예요. 끝까지 내렸다가 돌아오는 동작에서는 반대 손이 도와줘서 손을 올릴 거고요. 손을 놓고 아프신 쪽 근육과 건 사용해서 천천히 아령이 내려갈 수 있게끔 다시 올라올 때는 도와주고 손 놓고 혼자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10번에서 15번씩 하시고요. 세트는 3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팔꿈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에 다치신 부분에 최대한 부하를 적게 하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력과 건과 근육을 좀 강화하면 결국에는 통증이 좀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좀 더 쉬워져서요.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전적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호전이 없고 재발이 잦다면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팔꿈치 관절의 힘줄이나 인대 상태에 따라서 절개를 하거나 관절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과도하게 변성된 통증을 일으키는 힘줄 조직이나 그 주변의 뼈 일부를 제거하고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를 합니다. 병변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절개를 가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힘줄이 회복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손에 이제 강하게 힘을 주는 활동을 피해야 되고 기본적인 재활, 근력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무엇보다 근육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통증, 상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행주나 빨래 등을 짜거나 하는 행동은 되도록 삼가시고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벼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해당 부위를 온찜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꿈치 통증은 이미 병원에 오셨을 때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고 호전이 없이 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기본적인 재활을 잘 진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로 통증을 조절을 해서 호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낙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동작들에 의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팔. 팔꿈치 관절이 무리하게 힘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통증 강도는 심해지고 팔꿈치 근력과 움직임이 떨어져서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으로 팔꿈치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